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자, 선생님 몸무게는 밝히고 싶지 않지만 밝히겠어요. 자, 80kg 이상이 된 사람만 앉고 이상 아닌 사람은 다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자, 내보다 좀 무거운 사람은 앉아 있어도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건데 먼저 뭐 먼저 풀어보자. 자, 손깍지 끼고 위로 쭉 까치발 들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왼쪽. 다시 오른쪽. 자, 왼쪽. 자, 목도 한번 풀어보고 팔도 한번 흔들어보고 둘, 셋. 자, 발도 한번 아싸. 자, 발도 아싸. 자, 허리도 한번 돌려보고 아싸. 자, 다 했어요. 자, 하나님 찬양 준비하실 준비 다 됐죠? 자, 우리 이제부터 신나는 과격한 찬양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알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날 사랑.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조건 없어요. 자, 우리 기쁨.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어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하나님한테 태어났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날 사랑.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날 기뻐.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2층 뭐하니? 가자.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어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2층 뭐하니? 같이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라 부르. 자, 이번에 랩이 있을 거야. 이제로부터 태어나 신나게 하는 거야. 랩 부분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랩 부분 신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어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아빠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2층 같이 하자.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너무 잘했어. 자, 우리 2층도 같이 합니다. 일어서. 자, 우리 2층에도 한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더 신나게 성령이에요. 알죠?
성령이 알죠? 우리 멋지게 찬양 한번 해볼게요. 누가 신나게, 성령 받은 자들 신나게 갑니다. 주의 성령, 자 부어주세요. 크게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멋지게 아멘. 유후.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요. 유후. 자 하나님 나를 세워주소서. 굿파이어. 유후.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한다. 날 세워준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유후. 내 영 새롭게 하사.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주의 성령 갑니다. 멋지게. 성령이여 여기 대형교회에 와주세요. 아멘. 성령 가득 채워주소. 멋지게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요. 성령의 불로 임하사. 자 나를 세우소서. 아멘. 갑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자 성경 속으로 갑니다. 성경 속으로. 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경 속으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자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 어떻게? 거듭 넘치는 성경 소리 질러. 유후.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 자 이번에 아주 빠르게 갈 거야. 더 신나게 갈게요.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 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후. 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간다.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앉아도 좋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취학부 친구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오늘 권장희 소장님께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권장희 소장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도록 이끌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는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은혜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부모님께도 은혜 주셔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혜롭게 지도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해 주세요. 학교, 가정, 직장,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주 동안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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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친구들 오늘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결단과 또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디 우리가 캠핑을 가서 날이 너무 춥다, 그 모닥불을 피워야 되겠다, 불이 필요하죠? 그죠? 불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살짜리 동생이 나도 불이 필요하고 불을 갖고 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필요하니까 놀아라 이렇게 해요? 깜짝 놀라서 불을 뺏어야 되겠죠? 왜 그렇죠? 불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잘 다룰 수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주변에 많죠? 칼 같은 것도 그렇죠? 과일 깎으려면 칼이 필요하고 연필을 깎으려도 칼이 필요해요. 근데 3살짜리 꼬마가 동생이 칼 갖고 놀겠다고 칼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무섭죠, 무서워. 걱정도 되죠. 맞아요. 우리한테 좋지만 다룰 능력이 없으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스마트폰 너무 갖고 싶어해요. 근데 많이 보지 않아요? 스마트폰 이러고 가면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칠 뻔한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스마트폰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고 잠자야 되는데 이것 쳐다본다고 잠 안 잔다고 혼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 맨날 늦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잘 다루지 못하면 3살짜리가 칼을 들고 있거나 3살짜리가 불을 갖고 놀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내가 잘 다루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잘 못 다루면 불이나 칼처럼 나한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악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악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악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어요. 코끼리처럼 힘이 세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도 없어요. 표범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별로 동물들에 비해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동물을 다 지배하고 있죠. 맞아요? 동물원에 가보면 그 싸나운 동물들도 사람의 지배를 다 받고 있죠?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뇌를 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고기보다 더 깊은 물도 막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새보다 더 빨리 하늘을 날 수도 있고요. 뭘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치타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뇌가 있기 때문에 진짜 멋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요, 이 두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한 삶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뇌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져,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머리가 커야, 머리가 좋으면, 코끼리는 진짜 머리 좋아야 되거든요. 코끼리는 인간 뇌보다 무려 15배나 무거워요. 커요. 쓸데없이 뇌만 큰 게 코끼리예요. 그런데 사실 코끼리가 뭐 머리 크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 발달은 커지는 게 아니라 뇌 안에 뇌회로가 있는데 근육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머리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뇌 안에서 진짜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뇌 속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뇌를 촬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전기 자극장치를 머리에다 해놓고 게임도 해보고 책도 읽어봤어요. 그럼 게임을 하고 있을 때랑 책을 읽을 때랑 뇌가 같이 움직일까요? 서로 다르게 움직일까요? 맞아,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했어요. 게임을 할 때 한번 볼까요? 자, 게임을 합니다. 화면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있어요. 사냥감이 있단 말이죠. 내가 키보드를 움직일 때마다 이제 사냥감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정보가 이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게 이제 오면 이제 여기 전두엽이라고 생각을 하는 뇌가 있어요. 앞에 생각하는 뇌가 있는데, 얘는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생각을 해요.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내 캐릭터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속에 있는 내 캐릭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막 키보드로 움직여야 돼요? 뭐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 이거 바쁘잖아, 손가락. 그럴 때는 여기는 움직이잖아. 그래서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사진 볼까요? 짠, 여기가 전두엽인데, 여기 전두엽에 빨갛게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여기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여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드라마 보는 거 생각해 볼까요? 드라마 봅니다. 주인공이 무슨 말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지?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 정보가 들어와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화면이 바뀝니다.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앞쪽 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 책을 읽을 때 어떨까 볼까요? 자, 책을 읽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글자가 도착합니다. 근데 글자는, 이건 그냥 기호잖아요, 기호.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는 잘 보이지?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가 무슨 단어고 무슨 문장이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앞쪽 뇌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여기 보신 것처럼 앞쪽과 뒤쪽에 빨갛게 나타나죠. 요 빨갛게 나타났다는 얘기, 노랗게 빨갛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앞쪽 뇌가 사용되고 있다, 안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어요. 한 친구는 게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게임하는 친구가 훨씬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게임하는 친구 뇌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럼 안 움직이면 발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걷고 뛰고 움직이는데 요렇게 하고 가만히 1년 동안 밥도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1년 동안 이러고 있으면 팔다리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손과 입과 발을 막 움직여야 이 팔과 다리가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뇌도 사용해야 만들어지는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이 앞쪽 뇌가 보는 것처럼 안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있으면 끊임없이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생각을 잘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게임하는 친구는 사실은 뇌가 텅텅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쟤는 뇌가 있나 없나 막 의심스러운 아이들 있죠. 그러면 이 앞쪽 뇌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뇌는요, 여기 앞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요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이마 쪽에 있는 뇌예요. 여기는 정보가 일단 들어오면 그걸 확인해요. 이거 무슨 정보일까?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뭐지? 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단계를 이쪽에서 해요. 근데 TV나 게임이나 인터넷을 보고 있을 때도 이거는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왜냐면 뭔지 아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켜서 확장하는 일을 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정리한다 그래, 정리.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자, 이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런 말씀 하시죠? 싫어? 정리해 봅시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하자는 뜻이에요? 전두엽의 두 번째 단계 뇌를 사용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보통 논리, 추론, 분류, 분석,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문장은 무슨 의미고 다음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책을 읽고 있으면 끊임없이 2단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할 때는 2단계를 하려고 그러면 내 게임 캐릭터가 죽으니까 2단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겼다고 신나하는 친구는 게임에서는 이겼는데 내 2단계 뇌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표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라든가 분별 능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절제 능력은 이제 2단계를 거쳐서 3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단계, 3단계 여기 두뇌가 잘 만들어진 친구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이고, 2단계, 3단계가 잘 안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그냥 동물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뇌 상태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구문학습지를 해요. 구문학습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구문에 있는 지식 정보를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몇 단계다? 1단계예요. 자, 집어넣는 거는 몇 단계다? 1단계예요.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은 1단계.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학습지 끝나자마자 학습지 쫙 던져버리고 애니메이션 보는 거야, 이러고, 게임하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들어온 지식이 2, 3단계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구문학습지에 있는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조금은 응용되고 변형되고 숫자라도 좀 바뀌어서 나와요. 시험 문제는 똑같지는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는 2단계, 3단계 여기 있는 요 뇌를 사용해서 맞춰야 되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있었으니까 요 뇌가 지금 전두엽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숫자만 바뀌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는 또 집에서 아는 문제를 틀려왔다고 또 막 야단을 치세요. 뭐가 아는 문제야? 숫자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숫자가 바뀌었으면 이거 내가 아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예요? 2단계, 3단계 뇌가 안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방에 계시는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엄마들은 생각해요. 이상하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내가 구멍까지 사다가 또 집어넣는데 왜 자꾸 틀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구문 안 된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 눈높이 해보자. 눈높이. 학습지를 바꿔줘요. 학습지 바꿔 해도 몇 단계예요? 그거는? 그 1단계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학습 눈높이가 안 되면 빨간 펜 또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 엄마가 자꾸 학습지 바꾸는 엄마 혹시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학원을 갔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지식 정보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줘. 몇 단계? 1단계. 그럼 학원 문 앞에서부터 이러고 와. 학원 문 앞에서부터. 자, 지금 몇 단계 하는 거예요? 1단계밖에 안 하는 거 이러고 있으면 학원 갔다 오면 엄마는, 여러분 학원에서 오자마자 컴퓨터 켜고 오자마자 게임하면 엄마는 그러죠. 아들 왜 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니? 왜 오자마자 게임하니? 그러면 아들 뭐라 그래?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여러분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겨우 1단계 끝난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살고 있으면 2단계, 3단계 두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은 대학생들이에요. 서울대 가거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아주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이에요. 평범치 않은, 우리가 속된 말로 천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잘 없는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떤 언니 오빠들이냐면 중학교 2학년들, 산본 중학교 2학년 7반 37명이에요. 한 교실, 그냥 한 교실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나와 다른 이상한 사람들과 실험을 한 거예요. 단어 카드 100개를 보여줘요. 단어 카드를 100개를 2초에 하나씩 100개를 쫙 보여준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써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46점, 100개 중에 46.25개를 맞췄어요. 평균 8명 평균. 이쪽은 23개 점 99위를 맞췄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보니까 얼마큼 나요? 2배나 나요. 그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역시 천재들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 들죠?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천재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이 2단계, 3단계 전두엽이 뇌가 움직인 친구와 움직이지 않은 친구의 차이인 거예요. 자, 잠깐 설명해 보면요, 요 친구들에게 첫 번째는 23개를 맞췄는데 한 번 더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몇 개를 맞췄냐면 40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23개 맞췄는데 갑자기 40개 맞췄으니까 2배로 뛰었죠. 그리고 이 천재적인 집단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 친구들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 사이에 몇 분 사이에 천재가 된 거예요? 그 머리가 똑같은 머리예요? 다른 머리예요? 똑같은 머리예요. 근데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실험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새로운 단어 카드 100개를 다시 보여줄게. 근데 있잖아, 이 단어 카드 100개는 다 종류가 있단다. 사과, 배, 귤, 감, 이건 뭐예요? 과일도 10개 나올 거야.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요트, 이런 건 뭐니? 탈 거, 운송수단도 나온단다. 튤립, 백합, 진달래, 개나리, 이건 뭐니? 꽃들도 있단다. 이러면서 10개씩 종류가 있다는 걸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볼 때 이제 어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정보가 딱 눈에 들어오면 저거는 어떤 종류인지 생각할까 안 할까요? 미리 알려줬으니까 생각하죠. 자,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어떤 생각? 분류할 수 있는 생각. 이게 몇 단계라고요? 2단계인 거예요. 전두엽이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답지에다가도요, 칸을 10개를 미리 줬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백지를 줬는데 10칸을 나눠주고 과일, 꽃, 별 이런 식으로 인물, 아예 항목을
적어줬어요. 그럼 답을 쓸 때도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쓸까요? 꽃 중에서 내가 본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몇 개를 맞췄냐면 40.6개를 맞춘 거야. 다시 말해서 그냥 똑같은 머리인데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랑 생각하면서 볼 때랑 정답이 2배 차이가 났고 이 친구들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이 친구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 아무런 힌트를 준 게 없어요. 아무 힌트 주지 않고 그냥 단어카드 100개를 나눠줬는데 이 친구들의 답지를 봤더니 8명 모두 답지가 전부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미리 자기들끼리 약속이 난 듯이 분류를 해서 답을 쓴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도 이미 사과가 들어오면 과일이 나오네, 배, 또 과일 나왔네, 튤립, 꽃도 나오는구나, 의자, 가구가 나오네, 해왕성, 뭐야 이건, 태양계도 나와, 이러면서 정보가 들어오면 항상 들어온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랑 어떻게 한다? 연결하고 확장하고 정리하고 추론하고 분류를 했다 이 얘기예요. 왜 했을까요? 여기 그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늘 책을 읽고 노트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뇌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1차 실험 때는 뭐 하고 있었을까? 23개 맞았을 때 이 친구들 첫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구나, 맛있지, 끝. 그래, 사과, 나도 알아, 사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쪽 뇌는. 그래서 사과는 사과일 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무슨 말만 꺼내면 나도 저거 아는데 이래요. 아니, 세상에 사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뭘 안다고 그래? 선생님이 사과를 알려주려고 사과를 꺼낸 게 아니에요. 이 사과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도와주려고 꺼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를 써야 된다? 전두엽을 써야 돼. 따라해 봅시다. 어디를 써야 된다? 전두엽.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거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거 안 쓰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학교 교실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곧 중학생 되는데 중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교실에서 중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싫어하는 거 3가지.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대. 자,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맨날 TV,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보느라고요. 1단계만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게 2단계, 이거 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원숭이랑 똑같아요, 지금. 원숭이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저도 생각이 없어요. 여기 뇌가 없거든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다 소리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각자 정리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 너 한번 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발표 한번 하자 그러면 다 싫대. 초등학생들은 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질문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손을 들어. 반가워서 시켜보면 손 들고 딴소리해 또. 여러분 교실에 그런 친구들 많죠? 손 들고 딴소리 하는 친구들. 어디가 안 움직이는 거다? 전두엽. 따라합니다. 어디가 안 움직이는 거다? 예, 왜 안 움직인다? 맨날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니 이게 움직여 본 적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3번째.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들 각자 공책에다 한 페이지씩만 정리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제 죽음이야, 죽음. 큰 글씨로 2줄 써요, 2줄. 중학생들이. 야, 2줄이면 좀 더 써. 다 쓴 건데요. 더 있지 않을까? 더 없는데요. 어디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2단계, 3단계가 안 움직이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걸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틈만 나면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었으니, 학원은 갔지만 집어만 넣고 스마트폰 보고 왔으니 이게 움직이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아침에 장을 보러 갑니다. 장 보러 가서 장을 하루 종일 봐서 이만큼을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장 본 거 처박아 놓고, 장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TV 보다가 그냥 장 본 거 싸놓고. 그러시더니 엄마가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열심히 또 아침에 나가셔. 장 본다고. 하루 종일 장 봐서 또 싸다가 옆에다 처박아 놓고 또 TV 보다 주무셔. 일주일 내내 그러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 엄마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엄마, 장은 그만 보시고 저거 요리 좀 해서 우리 먹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집어넣고, 학원 가서 집어넣고, TV, 컴퓨터, 스마트폰 보고 집어넣고 이러느라고 정리하고 표출하고 요리해서 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떤 인생이 되냐 볼까요? 여러분, 아이폰, 스마트폰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사오는 값이에요. 100원 중에 30원은 부품 값이에요. 그 부품을 사다가 중국에서 조립하는 데는 100원 중에서 5원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만드는데 35원 들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을 100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35원인데 100원이라고 말하면 65원은 뭐 한 값인가요? 이거를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디자인. 그래서 아이폰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은 조립했다. 근데 디자인한 거는 얼마 벌었다? 65원. 조립한 거는 얼마 줬다? 5원.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쉬운 말로 하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 비용. 어려운 말로 하면 연구 개발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립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시키는 거 잘하면 얼마 본다? 5원. 다른 말로 하면 손을 썼다 이거예요. 머리를 쓴 게 아니라 손을 썼다. 손 쓰면 얼마? 5원. 게임 하려면 손 엄청 써야 되거든요. 얼마짜리 된다? 5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3살짜리가 칼 들고 있으면 큰일 나고 3살짜리가 불 들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엄마는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아니, 엄마가 요리한다고 칼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위험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두뇌는 말랑말랑한 찰흙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말랑말랑한 찰흙은 뭘 만들기가 쉽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태라서 전두엽을 자꾸 만들어야 돼. 책 읽고 이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근데 엄마의 뇌 상태는 딱딱한 도자기 상태예요. 여러분 집에 딱딱한 꽃병이 있다면, 도자기로 만든 꽃병이 있다면 이건 다른 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이미 굳어서 만들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인생은 벌써 끝난 인생이야.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사셔야 돼. 왜? 뇌가 딱딱해져 있으니까. 도자기처럼. 아니, 도자기 사다가 이거 물병 주전자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도자기를 사와서 이거를 어떻게 녹여가지고 주전자 만들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게 여러분 엄마 아빠의 뇌 상태예요. 그분들은 만들어진 대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문방구에서 금방 사와서 봉지를 딴 말랑말랑한 찰흙이에요. 뇌가 지금 여러분 두뇌가. 그러면 이 찰흙 가지고 뭘 만드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뭐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걸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도 안 만들어져서 동물 같은 뇌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그런지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6학년들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한 팀은 영화를 보여줬어요. 소나기라는 영화를 보여줬고요. 한 팀은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은 책을 읽었고 한 팀은 텔레비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 팀은 책을 읽었고 한 팀은 스마트폰을 봤다 이렇게 봐도 돼. 영화를 본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봤더니 가운데 돌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고 소년이 건너가는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영화를 본 친구들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전두엽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 걸 그리는 거예요. 본 걸.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림,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내 그림이에요? 감독 그림이에요? 이거 감독이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그려놓은 걸 여러분은 뭐만 쓴 거예요? 손만 쓴 거예요, 손만. 여러분은 손만 썼어, 손만. 그 손만 쓰면 얼마 번다 그랬죠, 선생님이? 5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책을 읽은 친구들은 그림이 다 달라요. 배경, 구도, 뭐 등장인물 다 달라요. 왜? 이 그림은 누구 생각이 나온 거예요? 책을 읽은 친구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마음에 그려놓은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손만 쓴 게 아니라 어디 쓴 거예요? 나는 전두엽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번다? 60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원짜리는 하찮다, 60원짜리가 어떻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도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시키는 것만 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시키는 일만 하던 대통령도 존재했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시키는 것만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 운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를 사용하는 뇌를 만들려면 오늘 여기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을 어떻게 했는지.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는 흘렸겠지만.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핥을수록.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혀가 지금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무뎌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을 때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대가로 뭘 지불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뭘 내놓은 거예요? 자기는 목숨, 생명.
생명을 내놓고 아이스크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밌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이러고 있으면 어디에 우리는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내놔야 될 건 뭐예요? 전두엽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를 내놓고 이거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찰흙에서 전두엽이 만들어지지 않는 오락실만 내에 들어가는 그런 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네가 지금 게임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가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는 내가 망가지는 중이다. 나중에도 시키는 것만 하는 손만 쓰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볼까? 없는데요? 말 좀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는데. 여기에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늑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했나요? 늑대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랑말랑한 두뇌 상태에 있을 지금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슬퍼요. 우리 친구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숙제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트 다 나눠줬죠? 오늘 우리 다른 방에 계시는 부모님들 오늘 나눠준 노트를 가지고 집에서 가정예배 시간이든 아이들과 꼭 같이 읽으면서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쓰는 난들이 있어요. 쓰는 난들을 아이들과 함께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어린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어린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소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사라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에 온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어디가 준비되어야 된다? 전두엽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두엽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이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디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살면 전두엽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내 말귀를 알아들어야 데리고 나가서 놀 거 아니에요. 이 강아지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데리고 놀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70년, 80년 후에 이제 죽을 때, 아직은 이제 죽을 생각은 없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죽을 때 사탄이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락말락, 오락가락, 갈까 말까 막 헷갈리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깨워요. 야,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내 말을 꼭 듣고 가야 돼. 하고 막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사탄이 우리 귀에다가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계획해서 보낸 거였다. 하고 그가 살아야 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말해준대요. 굉장히 화려한 삶의 계획을. 근데 있잖아, 너 12살 때 니네 엄마가 너 스마트폰 사줬잖아.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거든. 네 자식 왕따 당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고.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네 자식만 스마트폰 없어가지고 주눅 들어있고 기죽어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사주려면 빨리 사주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니네 엄마 귀에다가 얘기했더니 니네 엄마가 휘까닥 넘어가가지고 그때 너 12살 때 스마트폰 사줬잖아 엄마가. 그래도 12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이러고 그치? 야, 너 내가 학교 갈 때 봤는데 그때 아마 체감 온도가 겨울이었는데 영하 17도인가 그랬다? 근데 너 손도 안 시렵대? 이러고 가더라. 야, 영하 17도에 손 들고 이러고 가더라. 게임한다고. 그리고 너 도서관에 앉아서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 날 있잖아. 그때도 내가 네 옆에 있었거든. 야, 내가 옆에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상에 책은 펴놨더라. 공부한다고. 책은 펴놨는데 옆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니까 너 2시간 내내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히히덕거리다가 그냥 짐 싸고 가방 싸가지고 집에 간 날 있잖아. 그때도 내가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5원짜리 인생 산 거야. 원래 하나님은 놀라운 삶을 너한테 준비해놨는데 네가 그렇게 스마트폰 들고 살면서 5원짜리로 살고 이제 가는 거야. 알고 나가. 잘 가. 이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네.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한 번 더. 침묵은 예스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교회 가보면, 제가 근데 학교 가보면, 제가 근데 밖에 나가보면 죽기 5분 전에 사탄으로부터 그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아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도 앞에서 찬송하고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들고 살고 있으면 여기는 사용할 일이 없어져요. 사용을 안 하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보고 싶지만 더 하고 싶지만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대형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방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가정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재밌기는 하지만 우리의 두뇌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책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65원의 디자인하는 삶, 창조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장희 소장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두뇌를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두뇌가 망가뜨려 버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생각하는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책을 읽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뇌가 잘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헌금 다 드린 친구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주심이 스마트폰과 TV와 미디어들을 절제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책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두뇌를 잘 개발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월) 생일 맞은 친구 있나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5월 생일이다. 나 5월 생일이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이 친구들 향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